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앤드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고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이번 저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말을 해야 하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총기 사고로 인해 부모님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며 악착같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어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동생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요했지만 저 혼자 타이어 교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는 생활하기에는 아주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것도 최대한 아끼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늘 밥을 먹고 왔다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동생이 언젠가 제가 수돗물을 마시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저 몰래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동생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번 학기는 우리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오빠도 이참에 여자친구 사귀면서 오빠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해주더군요. 하지만 동생의 비밀이 탄로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동생은 제게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며 웬 비실비실해 보이는 한국인 남자를 제 눈앞에 데려왔습니다. 사실 동양인이라고 한다면 꼴도 보기 싫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적 총기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곳이 차이나타운이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한국인이고 뭐고 동양인들을 기피했거든요. 동생은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 아무것도 몰랐고 저는 동생이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이기도 하며 동생의 너무 행복한 웃음에 차마 말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보통의 남자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둘만 행복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함께 일하는 줄리아라는 동료가 있는데 가끔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출근하는 일을 봐왔기에 저는 동생이 남자를 사귀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동생의 행복한 미소에 저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남자친구가 동생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을 몇 번 보니 제 마음도 어느새 풀리더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와 동생은 어려서부터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동생이 만약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못 배워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항상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동생의 행복한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을 지켜보던 중에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남편의 집이 있는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매제라고 부르는 제 여동생의 남편에게서 한 통의 사진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동생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을 동생과 저 둘뿐이었는데 어느덧 동생은 가정을 꾸렸고 제게는 그런 동생의 피를 물려받은 아이가 생긴다니 말입니다. 저는 단숨에 한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저를 더 걱정하며 출산일에 오라며 그동안 저더러 예쁜 여자친구나 만들어서 함께 오라고 그게 자신과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일 거라고 했고 그런 동생의 만류에 저는 한국으로 가지 못했고 꼬박 10달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생의 출산일이 다음 주로 다가와 저는 다니던 회사에는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고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한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았어요. 동생은 항상 저에게 한국은 치안도 좋고 생활하는데 너무 좋다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저도 함께 한국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영 믿업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제게 있었던 일 때문에 항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입국 후 그런 저의 편견은 깨졌습니다. 제가 내린 인천공항이라는 곳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크고 웅장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던 댈러스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공항만 봐도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한국은 제가 알던 낙후되고 가난한 후진국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공항에는 엄청나게 큰 면세점도 있었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점들도 많아서 기내식을 먹고 내렸지만 배가 고픈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을 동생을 생각해 배가 고픈 배를 부여잡고 부랴부랴 버스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탔는데요. 저는 인천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대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40분이라고 하더군요. 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15시간이나 되는 비행에 지쳐서인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저를 깨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 왔구나 하는 마음에 눈을 떴는데 웬 아주머니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저에게 마지막 휴게소에 도착했다면서 화장실도 가고 배고프면 요기도 하고 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고작 휴게소일 뿐인데 왜 잠을 자는 저를 깨웠는지 저는 그녀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라면서 제가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손짓하며 얼른 내려보라는 말만 하고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튼을 걷고 밖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휴게소라고 한다면 가끔 자판기가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휴게소는 화장실만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각종 총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휴게소 화장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적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나무 뒤라든지 차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 소지품을 훔쳐가는 일도 번번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한국의 휴게소는 공항 다음으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마치 대형 쇼핑센터를 방불케 하는 큼지막한 건물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통감자, 떡볶이, 핫바, 라면, 우동, 김밥, 국밥 등 진짜 수십여 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까 저를 잠에서 깨운 아주머니가 통감자를 들고는 저에게 다가와서는 휴게소 어떠냐며 미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황당함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뭐가 부딪히는 소리 그게 아니라면 창문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는 야구 배팅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그중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머니께서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고속버스는 휴게소에서 20분밖에 쉬지 않는다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빨리 버스로 가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버스에 올라탔고 그때부터 저는 기대에 부풀어 도저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더 갔을 때 드디어 대구 버스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도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와 함께 한국에 왜 왔는지 어디를 가는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착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그런 동생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가냐며 뭐라도 사서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그게 한국의 예의라고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 백화점이 있다며 어느 곳을 가리켰는데 저는 또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외관은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고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또한 저는 동생에게 줄 지갑 하나와 태어난 조카가 나중에 입었으면 하는 옷과 신발 몇 가지를 구입했는데 직원 모두는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제가 간 모든 매장들은 이곳을 알려준 아주머니처럼 영어도 곧잘 하시더군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 너무 귀여울 것 같다며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비교해 보시면서 너무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반가움에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동생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누워서 반겨준 동생은 저에게 이딴 선물 말고 오빠, 여자친구는 어딨냐고 하면서 저에게 다짜고짜 꾸지람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어떻게 여자친구가 한순간에 생길 수 있냐며 말했지만 동생은 너무 속상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빨리 대화 주제를 바꾸려 입국부터 지금 이 병실에 들어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동생에게 다 전해주었고 동생은 제 말을 다 듣고는 이제야 자신이 보여준 사진과 말들이 이해가 되냐면서 웃어주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매체와 함께 식사를 했으며 동생은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진통이 왔고 동생은 곧바로 수술방으로 들어갔으며 5시간이 흘렸을 때인 10시 30분 늠름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다행히 동생과 아이 모두 건강했고 지금 저와 동생, 매부는 미친 듯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어려서 하나밖에 없던 제 유일한 가족이 어느 이렇게 잘 컸고 또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으며 예쁜 가정을 꾸린다니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몸을 어느 정도 가눌 수 있을 때쯤 동생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저를 보면서 동생 눈시울이 붉어져 우리 두 남매는 잠시나마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매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 저는 그 둘의 행복을 위해 매일 기도할 생각입니다.